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성탄절 이제 코앞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궁금하신 게 산타랠리 여부죠. 이게 이제 성탄절부터 연말연시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제 강세장을 보여온 건데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다 틀렸다는 그런 체념도 있지만 또 크레이머 같은 사람은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켓워치는 올해는 산타랠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20일자 전망입니다. 오미크론 확산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다시 봉쇄하죠. 그리고 또 여행 제한도 지금 이제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통화 재정 정책 지원이 그동안에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게 기대되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점도 마켓워치는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약세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 진단입니다. 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막판에 지금 상원에서 기싸움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이게 지금 이제 조 맨친 민주당인데 이 사람은 꼭 공화당처럼 움직이고 있죠. 공화당도 지금 우리 당으로 와라 이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는 반대한다. 캐스팅 보트를 딱 딴지를 걸고 있는 점도 이것도 이제 증시에서는 좀 불안한 요소입니다. 이 트레이드 파이낸셜의 크리스 라킨 트레이딩 디렉터 얘기인데요. 오미크론 불안감 속에 지금 연준이 매일 발톱을 드러냈다. 그래서 잠재적인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준 마지막 8거래일에 강세를 보여왔던 산타랠리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SI 웰스 매니지먼트의 콜린 시에젠스키 수석시장 전략가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하고 비즈니스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마켓워치도 이미 아시다시피 공급망 병목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또 수요 증가도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압력이 더 커진 상황에서 지금 월가 투자자들이 상당히 절상된 자산 가격을 조정하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또 진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짐 크레이머 이 사람은 이제 강세론자인데 아니다. 올해도 산타랠리는 어김없이 올 거라고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21일자 트위터 글인데요. 오미크론 확산 위협에도 올해 산타랠리가 온다고 자기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일자 오늘이 역사적으로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날이다 하면서 2007년, 2009년 같은 경우도 작동을 했고 올해도 결코 예외가 아닐 거라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크레이머는 같은 날 CNBC 스코크 박스 대담에 나와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21일이죠. 오늘 사서 6일만 버티면 거의 매년 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는 긍정적인 계절성을 경험하겠지만 이게 아마 단기 거래에 그칠 거다 했습니다. 실제로 좀 뉴욕 증시는 21일 3대 지수가 크게 뛰었죠. 3거래일 만에 크게 뛰었고 또 이틀째 지금 또 오른 상태인데 글쎄요. 이 탄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초에는 장세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시죠. 밀러 타박의 메일리 수석시장 전략가가 마켓워치 20일자 분석한 건데요. S&P하고 나스닥 지수가 이달 12월 초에 저점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년 초에 장세가 좀 험난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S&P 같은 경우는 4,513, 그 다음에 나스닥은 15,085, 러셀 2,000은 2,130, 이렇게 이거를 이제 12월 초에 저점으로 상기시키면서 이게 주요 지지선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연말연시 휴가 시즌을 맞아서 변동성이 이미 이번 주에도 결코 낯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이미 경험했듯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증시에 여전히 변동성 불안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불안감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그 사회복지 예산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JP 모건의 마코 콜라노비치 수석 전략가 분석인데요. 미국 증시가 그 과도한 매도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숏 스퀴즈가 올 거랍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도 그렇고 내년 1월 강세를 보일 거라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이 사람 지론은 이렇습니다. 최근 매도세가 과도했다. 그래서 조만간 공매도 세력의 스퀴즈가 불가피할 거다고 했습니다. 그 표면적으로는 그 연준의 강세 기조 전환하고 오미크론 충격 탓이 큰 것 같지만 실질적인 매도세는 헤지펀드 리스크 회피하고 공매도 포지션, 이게 쇼트닝, 이것 때문이라는 게 이 사람의 진단입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장세가 연말하고 내년 1월까지의 그 단기적인 랠리에 그치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펀더멘탈하고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지금 시황이 그 2018년 4분기 그때 왕창 무너졌는데 그때하고는 닮지 않았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 그 미국 기업들 그 바이백, 그 자사주 매입이 굉장했죠. 마켓워치는 올해 사상 최대를 보이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로 봤습니다. 마켓워치 19일자 분석인데요. 여기 이제 다우지수, S&P 다우지수의 그 하워드 실버블렛 선임지수 애널리스트 분석인데요. 올해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 미국 증시 바이백이 8,480억 달러 정도. 그 이전 기록이 2018년에서 8,060억 달러인데 이걸 웃돌 거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 왜냐하면 기업 현금 흐름이 좋고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오미크론 불확실성을 고려를 해도 바이백 전망은 자기가 볼 땐 여전히 맑음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 그 니콜라스 콜러스 공동 창업자도 내년에 바이백이 올해 수준을 추월할 걸로 봤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 바이백이 2,340억 달러. 이게 이제 사상 최대였던 2018년 4분기를 웃돌았다. 하지만 잠재력을 고려할 때 자기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애플, 알파벳, 메타, 이게 이제 옛날 그 페이스북이죠.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이 5개 그 IT 대장주가 지난 3분기 바이백 규모가 667억 달러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또 그 S&P 수익이 주당 205달러 정도로 나왔는데 이게 2018년 주당 그 162달러를 훨씬 웃돈다. 그래서 더 탄력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도이체방크도 역시 같게 봤습니다. 내년에 바이백이 늘어날 거다. 실적 증가 덕택에 내년 그 바이백이 사상 최대인 1조 달러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겠냐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S&P 그 다우지수의 실버블렛은 내년에는 자사주 매입의 과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법안에 제출된 법안에 보면은 1% 세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레딧 스위스는 그 선진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그 소개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는 없다고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올겨울 실질적으로 엄격한 봉쇄를 피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선진국 주식 비중을 자기네는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나라가 지금 엄격한 봉쇄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아시아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봤습니다. 그동안에 온건한 비중 확대를 취했던 주식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조금 좀 그 수위를 좀 더 낮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포트폴리오에서 그 선진 주식을 전략적으로 줄이고 있다 하면서 미국하고 영국 그 공공채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에 독일하고 일본에는 좀 더 기울어진 포지션을 취할 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이어서 그 코로나 대유행 그 초기와 같은 극적인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그 이렇게 유동성을 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전망은 전보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이런 그 산타랠리 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섹터하고 개별주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20일자에 그 분석을 한 건데요. 최근에 11개 종목이 간과돼 왔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인플레 강세 속에 상당히 떠오를 거다. 그러니까 주목을 하라고 하면서 이 거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월트 디즈니, 보그워너, 몬들리즈 인터내셔널, 엑선모빌, 그다음에 웰스파고, CVC 헬스하고 이턴 코퍼레이션, F5, 이스트먼 케미컬, 그다음에 웰타워, 그다음에 NRG 에너지를 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내년에 평균 한 23%가량 오를 것 같다고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액티브 펀드들이 이 종목 대부분을 방치해왔다. 하지만 인플레라든가 GDP 상승, 그리고 금리, 유가, 임금 상승 모두로부터 이들 종목을 혜택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웰스파고의 그 크리스토퍼 하비 그 선임 주식 애널리스트는 그 CNBC 20일자 분석에서 미국 증시 조정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그 충격을 피할 수 있는 10개 종목을 자기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성장 둔화하고 버블 증가에 따른 그 불안정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건전한 가격 재평가 가능성이 지금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 내년 여름 전까지 미국 증시가 한 10% 조정될 텐데 이걸 피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개를 거명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그리고 JP 모건, 그 다음에 언더아머, RH,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CMS 에너지, 그 다음 버텍스 파마슈티컬, 월마트를 거명을 했습니다. 이들 종목에 모두 그 비중 확대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비트다 기준으로 그 부채라든가 수익 마진, 자기 자본 이익률이 모두 양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비는 연준의 매파 전환으로 가격 상승 피로감이 커진 데다가 성장세가 둔화하고 시장 거품이 커졌다. 따라서 이제는 그 양질 품목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때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시티그룹의 키스 호로비츠 애널리스트 얘기인데요. 올해 강세를 보였죠. 은행주. 내년에도 괜찮을 거라고 봤습니다. 월가가 올해까지 화끈한 매출 성장세를 2년째 누렸다. 그러면서 나스닥 은행지수가 올해 한 36% 올랐다. 이게 이제 S&P 상승폭 24%를 웃돌았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올해 좋았는데 내년에도 돋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12개월 후 목표가를 지금 이제 최신 마감가보다 한 $100 높게 받습니다. $480 정도. 모건 스탠리도 한 $115 정도로 지금보다 좀 높게 내다봤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잘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애플 신용 등급을 지난 21일 최고 등급 AAA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 이유는 탁월한 유동성하고 이익 성장 그리고 강력한 사업 프로필을 언급을 했고요. 무디스 평가는 이렇습니다. 애플이 규제 불확실성을 포함해서 비즈니스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유연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성장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고 주주 이익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요 위험 요소는 규제 불확실성이고 주로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티뱅크가요, 애플 목표 주가를 $200, 그러니까 $70였던 거를 $200로 높였습니다. 배런스는 테슬라를 또 주목했습니다. 21일자에서 테슬라가 4개 상승 촉매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세를 볼 거다. 양호한 인도 실적, 그리고 CEO의 컨퍼런스 콜 복귀, 참 말이 많죠, 이 사람. 독일하고 텍사스 공장 가동,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배터리 작동, 이게 주요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거다. 반면에 이제 전기차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테슬라가 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한 70%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이제 그동안에 뭐 주식을 계속 팔아왔는데 내가 주식을 충분히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22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그 테슬라 주가가 뭐 한 7% 이상 뛰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산타랠리, 일단 크레이머 말대로 정확하게 그날부터 시작이 돼서 2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예년처럼 산타랠리가 이어질지 성탄절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산타크로스가 더욱더 그리운 그런 상황인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는 산타랠리가 투자자들한테 선물로 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겠죠. 네, 감사합니다.